네,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장 상황을 좀 서치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오늘 수급 상황은 뭐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동반 매도세인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세게 나오고 있죠. 이 장 초반의 상승세를 조금은 반납한 상태로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3%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 400개 종목대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상승세가 나오는 건 약간 좀 차별점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860선 정도는 좀 사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비슷합니다. 한 700종목대 중반대에 이런 등락이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내에서는 코스피 200종목들의 상승세가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되면서 거래소를 좀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와 관련해서 우리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 2년물 역시,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최근 하락 이후에 조금씩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어제, 미국의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좀 높긴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률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워낙에 경제 규모가 크고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경제 전체적인 이런 얼마나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수정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확정치라고 해서 마지막 세 차례 중에서 마지막 전체적인 데이터가 다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3분기 성장률 데이터가 4.9%로 전분기 대비 연율로 4.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두 번째 수정치가 나왔을 때 5.2%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이것보다 소폭 하향 조정이 된 모습이고 요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봐도 정부 지출,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규모가 기존 5.5에서 5.8%로 상향 조정이 된 거 외에는 경제 전반적으로 민가소비라던가 총 투자, 수출 수입이 이제 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모습인 건데 결국에는 미국 경기 3분기 성장이 굉장히 잘 나온 거는 분명히 맞지만은 금리 인상에 따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수비라던가 그리고 지출 부분, 그러니까 총 투자 부분도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경기를 서서히 냉각시키고 있구나라고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소비가 중요한데 소비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좀 떨어지게 되고 또 그렇다 보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더 방향의 가닥이 좀 잡힐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분위기는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보니까 시장이 원하고 있는 금리 인하 횟수라든지 그리고 연준이 하려는 금리 인하 횟수가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님께서는 내년 금리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파월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걱정을 했던 게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12월 FOMC를 기점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내년 하반기 총 세 차례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세 차례 인하는 연준의 점도표, 그러니까 12월 FOMC에서 플랫이라고 하는 연준 위원들의 내년 말 이런 금리 전망이 나오는데
그 다플rat에 따르면은 연준도 세 차례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와 생각이 일치하는 상황인 건데 문제는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하 폭입니다. 사실 이제 12월 FOMC에 대해서 시장이 경계했던 게 조금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매파적이라는 결국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기보다는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기존의 스탠스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조금 시장이 환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내년에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서 총 6차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는 10년물 금리는 3.8%까지 하락을 했었고, 미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희는 조금 시장이 과도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은 조금 시장이 과도하게 이런 금리 인하라는 이런 이 단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지만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다라는 거에서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논의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뉴욕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연준에서 이 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의 조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연은 총재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과도하다. 그리고 아직도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추가적인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사실 상반기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 기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인하를 하기보다는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도는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시점이 이제 1분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월 말에 내년에 첫 FOMC가 있는데, 사실 1월 말 정도가 되면은 FOMC를 보고 나면은 시장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또 시장이 헛된 약간 좀 가파르게 앞서 나갔던 건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월 FOMC 이후에는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흡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좀 금리가 한 번 정도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구원님의 의견도 연준처럼 3번 인하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6번이나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이었습니다.